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은 VO2 Max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요겁니다. 요게 이제 VO2 Max라는 거지. CO 타임스 가로 열고 A-VO2 가로 닫고. 자 그럼 이제 우선 CO를 알아야 되겠죠. 이 CO가 무엇이냐? 이 CO는 이제 cardiac output이에요. 심박 출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심박 출량을 구하는 공식은 이제 분당 심박수가 이제 내 heart rate 뭐 60일 수도 있고, 그리고 1회 박출량이 있겠죠. 이거를 리터나 밀리리터로 표현을 합니다. 이 스트로크 볼륨 SV 곱하기 이제 심박이 되겠죠. 그리고 곱하기 요 이제 A-VO2 이거 동정맥 산소차입니다. 들어가는 피 나가는 피. 동맥혈로 들어가는 산소 그 마이너스 정맥혈로 들어가는 산소차를 이제 동정맥 산소차라고 하고요. A-V라고 하고요. 그래서 이제 스트로크 볼륨은 이제 심장의 크기, 그리고 수축성, 그리고 혈압 등으로 이제 발전이 가능하고요. 이제 심박은 타고나는 거죠. 맥스 심박은 타고납니다. 이제 VO2 max가 산출될 때는 나의 맥스 심박을 찍었을 때 VO2 max가 산출이 되는데, 맥스 심박은 뭐 나이나 뭐 타고난 유전적 영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라 이거는 발전을 할 수가 없다. 오늘의 중점은 그겁니다. 무엇이 발전 가능하고 무엇이 발전 가능하지 않냐. 그거를 알아보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보면 그 스트로크 볼륨 한 번 심장이 뛸 때 뿜어주는 혈액량을 80ml라고 하고, 내 심박을 60이라고 가정을 했을 때 80 곱하기 60, 그래서 총 1분에 뿜어줄 수 있는 혈액의 양이 4,800ml다. 이건 이제 절대값이죠. 이제 이것을 이제 몸무게로 또 나눕니다. 그러면 이제 70kg다. 그러면은 77에 49. 그럼 한 70 정도 되겠네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내 VO2 max가 나오는 거야. 랩에 가면 VO2 max 테스트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냐면요. 처음에 우선 살살 갑니다. 그러다가 점점 세게 가요. 저희가 마치 자전거에서 FTP 테스트를 램프 테스트로 하듯이. 그러면서 점점 페이스를 올리면 이 VO2 수치, 그러니까 산소 섭취량도 같이 올라갑니다. 산소 섭취량이 같이 올라가면서 스피드도 같이 빨라지거나 아니면 파워를 더 올리게 됐죠. 점점 가다가 산소 섭취량은 어느 순간 멈춥니다. 그러면서 딱 꺾여요, 그래프가. 꺾이고 더 올려, 페이스 더 올려 해도 우리는 더 빨리 갈 수 있어요. 더 빨리 가고 더 파워를 많이 올리긴 하는데 이 산소 섭취량은 거기서 멈춘다는 겁니다. 그 부분이 이 트레시홀드가 딱 넘어가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VO2가 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나로빅 시스템 들어오고 비효율적으로 들어오고 그 surge가 계속 생기고 중간에 막 빨리 가고, 그럴 때는 VO2를 계속 써먹는 거죠. 애나로빅이 자꾸 킥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대사물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락틱 애시드, 그죠? 젖산 아니지만 아무튼 그 대사 물질들이 나오면서 우리가 점점 시한폭탄을 안고 가게 되는, 얼마 가지 않아 저희가 블로업 하죠. 자, 그래서 이거를 길게 끌고 가는 것도 실력이고, 뭐 토데 프랑스 마지막에 보면 그 선수들도 트레시홀드를 넘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트레시홀드 밑에 쪽은 뭐 스위스팟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계속 끌고 갑니다. 힘들긴 하지만 끌고 가. 왜냐? 산소 섭취량이 버텨주니까요. 자, 아무튼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이제 VO2 max가 뭔지, 트레시홀드가 뭔지 좀 방향이 좀 잡히셨을 것 같아요. 트레시홀드는 그 대사물질이 나오는 것과, 그리고 이 산소를 공급해서 대사물질을 클리어해주는 그게 딱 맞아 떨어질 때, 그 싱크가 딱 맞을 때 트레시홀드. 힘들지만 견딜 수 있다. 거기서 조금 넘어가는 순간 시한폭탄이 점점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게 점점 시간이 가는 거죠. 그랬다가 다시 또 내려오면 멈추고, VO2면 그러다 또 우리가 힘줘갖고 더 빨리 달리거나 더 세게 페달을 밟으면 다시 또 올라가고. 자, 그런 식으로 우리 몸이 그 이 산소 공급량이 그래서 그만큼 중요하고, 그렇게 산소 공급량에 따라서 우리 몸은 그렇게 반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VO2 max가 뭔지는 알았는데, 궁금한 건 이게 과연 향상 가능한가, 아니면 어떤 식으로 향상을 시켜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궁금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VO2를 올리는 것은 이 아까 말씀드린 이 CO 값, cardiac output 값을 올리는 건데, 내 VO2 max의 한 70에서 85% 정도는 이 심박 출량에서 옵니다. 이 cardiac output에서 옵니다. 그래서 이제 cardiac output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트로크 볼륨 곱하기 심박이다. 근데 심박은 유전적으로 타고나는 거라서 이제 훈련을 해도 바뀌지 않고요. 우리가 집중을 해야 될 건 이 스트로크 볼륨을 올리는 훈련을 해야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VO2 max가 올라간다. 자, 여기까지 하면 VO2 max 이렇게 하면 올라가. 근데 이렇게 끝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끝나면 안 되니까. 자, 그래서 그 올라가는 원리는 간단합니다. 고강도 운동을 하면 산소 요구량이 올라가겠죠. 산소를 더 많이 공급해 줘야 된다고 느끼고, 그러면 이제 몸은 스트로크 볼륨을 늘려줄 거예요. 그런 식으로 계속 몸이 발전을 합니다. 그러니까 몸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몸은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 좀 더 공급해줘야 돼, 보호해줘야 돼. 여기까지 끝까지, 그러니까 고강도 운동을 할 때 숨이 막 턱까지 차는 그 느낌을 몸한테 계속 요구를 해주면, 그러면 이제 스트로크 볼륨을 늘려준다는 거죠.
거기에 더해서 이제 capillary density라고 합니다. 이제 근육 곳곳에 모세혈관 밀도도 같이 올려줘야 되겠죠. 운동을 할 때 근육에 산소가 필요해서 산소를 뿜어줬는데, 그러니까 향상된 스트로크 볼륨으로 피를 뻥뻥 뿜어줬는데 만약에 피가 지나갈 길이 없는 거야. 그 길은 곧 모세혈관들이거든요. 그 길들이 없으면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않겠죠. 예를 들면,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우리가 이제 물건을 오더합니다. 근데 너무 급해. 이거 빨리 받고 싶은 거야. 근데 내가 사는 곳이 시골인 거지. 오지에 살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서 택배기사 아저씨가 늦게 오거나 못 오겠죠. 그러니까 택배 서비스도 빠르고 뭐 제품의 질도 좋고 품질도 좋은데 길이 안 나가 있어. 그러면 걸어서라도 뭐 가긴 하겠지만 결국엔 이제 산소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 고로 운동 능력이 떨어진다. 그 산소의 요구는 이제 몸의 피로 물질,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젖산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젖산이 아닙니다. 젖산은 피로 물질이 아니라고 아예 2011년도, 22년도 논문에 나와 있어요. 제가 그 링크 올려드릴게요. 혹시라도 누가 옆에서 젖산이 피로 물질인 양 이야기를 하면 그냥 이건 개구리 뒷다리 뜯어먹는 소리 정도라고. 왜냐면 그게 1930년도쯤에 개구리 뒷다리 실험에 의해서 젖산이 피로 물질이라고 그때 이렇게 가설을 세우고 이게 맞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벌써 거의 90년 전 연구죠. 근데 그걸 아직도 그 소리를 하고 계시면 너무 공부를 안 하시는 분이야. 뭐 젖산 어쩌고 하면. 염소이온 채널의 활성도에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이제 근육 수축을 돕는다는 연구도 있고, 오히려 젖산으로 이런 산성화가 이제 근육의 피로를 뭐 좀 덜하게 막아준다는 연구도 있고, 아무튼 뭐 이런 자세한 정보가 필요하시면 제가 이거 젖산에 관한 요거 논문은 밑에다가 한번 걸어놓겠습니다. 이렇게 또 3초4로 빠졌죠. 젖산 얘기하다가. 자, 아무튼 젖산. 자, 무슨 말 했죠? 그래서 더욱 강력한 파워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뭐 더 빠르게 달려야 되고 할 때 우리는 이 에어로빅 대사에서 이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죠. 존투할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에어로빅 시스템은 이제 한 개의 글루코스에서 36개에서 38개의 ATP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이제 에나로빅 시스템으로 들어가면 근육 운동을 한다던가 뭐 10초짜리 스프린트 이런 거 할 때는 글루코스 하나당 ATP가 달랑 2개밖에 안 나와요. 비효율적이죠. 아주 비효율적이야. 피로 물질들은 이 글루코스를 분해할 때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를 분해를 해서 38개, 뭐 36개씩 뽑다가 요거 2개씩 뽑으면 이거 뭐 남는 장사가 아니지.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 스레시홀드와 VO2 max와의 관계는 무엇이 있을까? 그러니까 VO2 max를 가끔 이제 발달시킨다고 하는 분들이 계신다고 했잖아요.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 제가 맞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운동을 한 번도 해보시지 않았거나 이제 막 시작해 보셨다면 지금 VO2 max가 굉장히 낮겠죠. 근데 이제 훈련을 하게 되면 점차 올라가는데 이거는 이제 어느 정도의 한계치가 있는 거고요. 이 한계치는 유전적으로 결정이 되어져 있다. 훈련을 한다고 무한정으로 발전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엄연히 태어날 때 결정이 되어지는 거고, 제 생각인데 누구나 훈련을 하면 투어 대 프랑스를 나갈 수 있는 프로가 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뭐 그러니까 또 어떤 의미에서는 뭐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는 것도 전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냥 내가 지금의 수치를 내 레퍼런스를 잡고 뭐 점차 이렇게 발전하는 수치를 비교해 가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발전이 가능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 이제 점점 올라가죠, 이게. 그리고 이게 근데 이게 가지고 태어난 한계에 가까워져 갈 뿐이지 그 한계를 넘어설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뭐 훈련만 하면 누구나 프로가 될 수 있다, 그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운동이든지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재능을 타고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능을 타고나지 않은 사람들도 그 같은 스포츠를 하죠. 근데 정말 나중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그 재능을 가지고 있으면서 재능 안 가지고 노력한 사람보다 더 노력을 하는 사람들이 나중에 성공을 하고 그 분야에서 최고를 찍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요번에 투어 데 프랑스 2023에 나온 선수,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선수들 한 50명 정도 그 VO2 max 수치 나온 거 제가 그 차트를 봤는데 거기에 80m는 없었습니다. 제일 인상 깊었던 선수가 워벤할트가 70대였어요. 70대. 그리고 뭐 매트 벤더폴 88, 피러사간 85, 그리고 크리스 풀은 85, 포가차 88. 우리 요번에 우승한 요나스 빈가고가 97입니다. 그러니까 이기기 힘들지. 포가차 입장에서 포가차가 난 한 90대 후반일 줄 알았는데 포가차는 의외로 88이었고, 선수들의 그 순위를 VO2 max로 세울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거 엄청나다는 거. 아무튼 또 이상한 데로 빠졌죠, 여러분. 아무튼 자, 이제 트레시홀드하고 비교를 하는 게 주제죠. 아무튼 그래서 그러니까 훈련 히스토리나 훈련 경험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그 유전적 한계까지의 그 룸은 좀 상당히 있겠다.
VO2max 수치가 의외로 정확합니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이 틀리기도 하는데 점점 그 칼리브레이션이 맞아진다고 해요. 랩에서 테스트하고 자기 갈민워치의 VO2max를 정해주는 수치를 측정해주는 그거랑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비슷했다고 합니다. 그 5% 안쪽에서 10%, 5% 안쪽에서 굉장히 가까웠다고 해요. 100세신 분이 이제 운동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1년 정도 훈련을 하신 다음에 VO2max를 쟀더니 100세 때보다 VO2max가 20% 상승했더라라는 연구도 있었어요. 그런 연구라고 할까? 뭐 조사도 있었어요. 그거 보면 자 엄청나다. 엄청나죠. 100세 분이 훈련을 했는데 VO2max가 20% 증가하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노력하자. 우리 포기하지 말자라는 얘기였습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들 우리가 VO2max는 한계가 있지만 우리는 트레시홀드를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또 이제 막 운동을 시작한 거죠. 그러면 이제 이 트레시홀드는 이 심박의 6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운동을 아주 많이 한 분들은 90%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뭐 훈련을 오래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내가 점점 훈련을 하고 이렇게 짬밥이 쌓일수록 내가 견딜 수 있는 심박이 점점 올라가는 걸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이 말은 이제 트레시홀드는 훈련을 통해서 향상이 가능하고 뭐 더 강하게 페달을 굴린다든지 뭐 더 빠르게 뛰면서 나의 심박 조는 더 낮출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심박이 이 정도 뛸 때 내 몸에 피로물질 쌓이는 것이 점점 더 빨리 클리어 된다는 의미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 트레시홀드를 우리가 발달을 시키면 나중에 훈련을 통해서 제가 90%까지도 올라간다. 정말 VO2max랑 거의 닿는다고도 해요. 이게 정말 거기가 이제 궁극이겠죠. 저희가 이제 한계에 거의 다다른.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가능하게 하려면 우리는 이제 에어로빅 시스템에서 더 많은 파워를 내야 되고 에나로빅 시스템이 관여되는 것을 최대한 늦추는 거에 포커스를 둬야 된다. 에나로빅 시스템으로 가면 비효율적이다. 에어로빅에서는 지방을 사용할 땐 108개 ATP를 만들어내는 아주 효율적인 대사 시스템을 사용한다는 거. 공복에 운동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연관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하나씩 다뤄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만든 영상들을 이렇게 다 좀 조합해서 보시면 이게 점을 하나씩 찍어 가다가 어느 순간 이게 연결이 될 거예요. 그러면서 이거구나라고 깨달을 수 있으시게 제가 이제 제 채널 이름도 고코친 게 저는 이제 제가 코치라는 얘기는 절대 아니고요. 저는 그럴 능력도 안 되고 그럴 공부를 한 적도 없고 그런 지식이 있지도 않고 그런 경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만약에 선수라면 어느 누가 와도 저보다 코치를 잘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가장 잘 아니까 그 가장 잘 아는 그 상황에서 내가 어떤 운동을 하고 어떻게 리커버리를 하고 어떻게 또 운영을 해나갈지 그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 아무튼 자기 자신을 코치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유전적인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있으니까 하지 말라가 아니고 우리가 에어로빅 시스템이 어떤 식으로 발전되는지를 좀 이해를 한 다음에 저희가 이제 발전 가능한 부분에 집중을 하고 타고나는 부분도 물론 발전할 수 있는 룸이 있다고 했으니까 발전 가능한 부분을 훈련을 하면서 어차피 이 부분은 그 근처 실링에 근접을 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영상을 보시고 나만의 이제 훈련 프로그램을 뭐 짜고 아니면 그 앱이나 그 훈련 프로그램을 주입부터 얘기하면은 그 ERG 모드, 그 트레이너가 주는 그 툴을 사용하는 거지 훈련의 선택은 내가 하게 돼 있잖아요. 그리고 내가 오늘 라이딩을 어떻게 할 거다, 언제 시작할 거고 언제 끝날 거다도 내가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좀 몸이 좋은 날은 최대한 뽑아내고 또 몸이 안 좋은 날은 그냥 오늘 할 것만 딱 그냥 미니멈 맞추고 또 집에 돌아오고 뭐 이런 식으로 훈련의 운용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